구르차키의 소리가 프랑스 내륙을 가릅니다. 옆에는 농경지, 작은 마을들, 그리고 지방 도로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거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파리르 유럽 북부의 물류 중심지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상 고속도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느 노르 유럽 운하로, 대륙에서 가장 야심찬 수로 공사 중 하나입니다. 이 운하는 길이가 107km에 달하며 현재보다 훨씬 더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벨기에, 네덜란드 등 다른 주요 유럽 운하와 연결되어 프랑스가 이 항로망에 통합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청정 운송, 경제 통합, 그리고 도로 위 트럭 감소의 상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이제 지연, 비용 폭증, 환경적 의문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운하가 왜 유럽의 물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혹은 현대 프랑스 인프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세느 노르 유럽 운하는 프랑스 북부 오드 프랑스 지역에서 건설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캉브레 근처 지역의 오아지강과 피에니를 연결하여 센강 유역과 국제적으로 세네 스칼데르로 알려진 세느 스칼데르 네트워크 사이에 대용량 수로 연결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루앙과 르아브르를 유럽 북부의 주요 물류 중심지와 더 가깝게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립된 운하가 아니라 대륙 전체의 톱니바퀴에서 빠진 한 조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107km의 길이와 54m의 너비, 그리고 약 4.5m의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십 개의 도로와 철도 교차로, 3개의 운하다리, 그리고 대형 내륙 수송 선단을 수용할 수 있는 관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에는 수로망이 있는데 왜 프랑스는 운하를 파기 위해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전 블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래된 병목 현상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중요한 강과 주요 항구, 그리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분지와 북유럽을 잇는 수로 연결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20세기에 개통된 카날 디노르, 수십 년간 역할을 했지만 소규모 물류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흐름의 증가, 도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유럽 항만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형 수로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훨씬 더 큰 선박들이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트럭이나 덜 효율적인 경로에 의존하고 있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나 스칼더 네트워크를 전략적 회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는 간단합니다. 세느강 유역이 스칼더,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더 나아가 라인강과 연속적으로 연결된다면 말이죠. 유럽에서 가장 큰 산업, 농업, 항만, 소비 중심지 몇 곳을 통합할 수 있는 수로망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운하의 역사는 또한 여러 가지 설계, 정치적 분쟁,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 그리고 연이은 연기들로도 정철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 아이디어는 언젠가 그곳을 흐를 물처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콘크리트, 파낸 땅, 다리, 운하, 그리고 관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공학적 도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센 노르 유럽 운하는 더 이상 지도와 연설 속의 아이디어만이 아닙니다. 이 공사는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노선은 기술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준비 작업, 허가, 수용, 굴착, 관문, 다리, 환경복원, 그리고 지역도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항해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최신 일정에 따르면 시험 및 점검 기간 이후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에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과 2026년의 두 이정표는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4월에는 콩피에뉴와 파르셀리아 사이에 1구역 주요 공사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노선은 약 18km에 달하며 토목공사, 구조물 건설, 연결망 복구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맡은 컨소시엄은 스피바티녀, NG, 베식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아르투아와 그랑브라질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오이질 베르제의 관문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사가 단순히 긴 도랑을 파고 그 안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운하는 경사면의 높이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의 안정성, 배수, 도로 복구, 민감한 지역의 보호, 그리고 이러한 고저차를 극복할 수 있는 수리 구조물도 필요합니다. 관문은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운하는 대형 6개의 주요 관문과 크노르 운하와 연결되는 1개의 연결 관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선박을 위한 수상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박들은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대신 챔버에 들어가서 물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다른 높이에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현대적인 규모로 최대 180, 185m 길이의 선단과 수천 톤의 가스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요소는 사마 계곡 위에 놓인 운하 다리로 퐁 카날 드 라사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운하가 계곡 위를 지나가며 일부 지점에서는 거의 30m 높이에 이릅니다. 이 구조물은 약 1.3km의 길이에 수십 개의 기둥이 세워질 것이며 운하의 가장 큰 토목 구조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구조물은 수로가 계곡을 통과하도록 하면서 지역의 숨은 체계와 도로망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덜 눈에 띄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물이 해당 지역에 잘 맞춰지는 것입니다. 각 구간이 진행되기 전에 팀들은 지하 매설 시설망을 조사하고 진입로를 이동시키며 배수로를 조정하고 고고학 유적지를 보호하며 농민, 주민, 지방 행정과 개입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선형 공사에서는 위험이 단순히 수로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간섭 지점들이 합쳐져 발생합니다. 이 지점들이 지연되면 지도상에서 부차적으로 보이는 구간까지도 전체 일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관문과 수로다리 외에도 노선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개의 프랑스 코민을 가로지르고 농업지역을 통과하며 도로, 철도, 하천, 그리고 재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가로지릅니다. 물도 또 다른 민감한 지점입니다. 운하는 강과 대수층의 큰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식 입장에 따르면 급수는 주로 오아시에서 공급될 것이며 루에트 저수지와 같은 구조물이 유량이 적은 시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모델이 더 잦아지는 가뭄과 기후변화 상황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산도 달라졌습니다. 2019년 의 자금조달 협약에서는 51억 유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선, 기술 비용 승인, 일정이 재검토되면서 목표 비용은 2026년 초 현재 가격으로 약 73억 유로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최고 권위기관인 회계감사원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대출에 따라 총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점이 시에나 노르트 유럽 운하를 단순한 공학적 사업 그 이상으로 만듭니다. 이 운하는 또한 정치적, 재정적, 환경적 시험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대륙의 물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낸 1km마다 미래 이익이 현재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느 노르 유럽 운하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숫자를 브라질 기준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마감될 때의 유로 환율로 환상하면 이 공사의 최신 비용은 430억 헤아를 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이면 거대한 도로 연장 공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의 벨루 오리존치와 고베르나도르 발라다레스 사이에 BR 381도로 사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금액이면 같은 투자 기준으로 약 1300km에서 1400km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브라질의 거대한 구간을 도로공사로 가로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그 비교는 놀랍습니다. 상파울루의 6호선 오렌지처럼 대규모 지하공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예산은 약 37km의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는 금액으로 6호선 자체 길이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주제가 대중적인 자동차일 때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0km짜리 대중적인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을 7만 5천 헤알로 계산하면 이 예산으로 약 57만 7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곳은 브라질의 많은 도시들보다도 더 큰 전체 차량 대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을 한 줄로 세운다면 각 차량이 약 4m라고 했을 때 2000km에서 2300km가 넘는 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상 상파울루에서 출발해 나라의 대부분을 가로지르고 수백 킬로미터를 더 나아갈 수 있는 차량 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로 따지면 세느 노르 유럽 운하의 107km는 상파울루에서 캄피나스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프랑스 북부에서는 이 거리를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유럽의 중심부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인공수로를 통해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세느 노르 유럽 운하협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통합된 물류 연결망을 구축해 내륙 수로 운송을 강화하고 트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이 운하를 세느 스칼더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세느 간 유역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북서유럽의 주요 물류 회랑과 연결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최고 감사기관인 크루드 콩트는 중요한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감사기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용 증가, 여전히 불완전한 자금 조달, 그리고 아직 더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할 교통량 예측입니다. 환경 논쟁도 있습니다. 공식 입장에서는 이 운하가 도로에서 수상 운송으로 화물을 옮겨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환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농경지, 생물 다양성, 수자원, 습지, 그리고 인위적인 토지 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하의 미래는 어려운 방정식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의 물류를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커야 하지만 그 자체의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세느 노르 유럽 운하는 파리를 북유럽의 물류 중심지와 다시 연결한 사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친환경 약속을 실제로 굴착, 콘크리트, 물, 그리고 수십억 유로로 바꾸는 데 드는 진짜 비용을 보여준 프로젝트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프랑스가 이 운하를 완공할 수 있느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침내 물이 그 운하를 흐르게 될 때 유럽은 과연 그만한 야망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화물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가 만든 이 인상적인 인공운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효율적일까요? 정말로 유럽이 이런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읽어볼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